안녕하세요. 올랜도 캠입니다. 오늘은 테슬라에 관해서 한번 알아볼 건데 지금이 어떤 위치에 있고 얼마만큼의 지금 밸류를 받아서 어느 정도의 가치로서 우리가 들고 가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고 구독자님 요청하신 크루드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도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보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테슬라 주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될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고, 좀 테슬라를 또 안 좋게 보는 사람 입장이 어떤 입장인지, 자,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만이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지, 주가가 어떻게 될지도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말만 들을 게 아니라, 간다는 말만 들을 게 아니라, 또 안 가는 이유들과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양쪽 방면을 다 보면서 리스크가 있는 건지, 지금 이제 어떤 리스크를 포함하고 있는 건지, 자, 그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그래서 게리 블랙이 이야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도 테슬라라는 회사를 참 좋아하는데 경영진에 대한 존경심도 크다. 그 일론 머스크가 이룬 모든 업적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진정으로 세상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고 있다. 그래서 테슬라에 대해서 문제 삼는 부분은 기업 가치다는 거겠죠. 그래서 미래 예상 성장률에 비해서 현재로서는 과도하게 높은 것 같다. 자, 그렇게 말을 하고 있죠. 맞는 말이죠. 솔직히 맞는 말은 맞다고 우리가 해줘야 됩니다. 자, 투자업계에서는 회사를 좋아하되 주식은 좋아하지 마라. 자, 그런 말이 있는데, 자, 주당 EPS 있죠. 2010년도에 그것이 192배라는 높은 주가 배수를 보게 되면 이 주식을 좋아하기는 어렵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율이 지금 이게 7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2020년도부터 2030년도까지의 주당 순이익이 40% 이상의 평균을 연평균 성장할 것이라는 애널리스트의 기대에 대해서 좀 회의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자, 테슬라가 능가하는 경쟁업체가 5개, 곧 10개로 늘어날 예정에 있다. 그래서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이런 자율주행 분야에서도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에 대해서 낙관적인 전망을 하는 투자자들은 대부분 X 분석에 글을 올리지 않기 때문에 테슬라가 실제로 높은 수익을 낼 것이라고 믿는지 아니면 단순히 유행에 편승하는 것을 알기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현재 테슬라 주식을 언제쯤 일단은 다시금 매집할 수 있느냐. 자, 그것이 가장 크게 일단 질문받는 모습인데, 테슬라가 무인자율 기술의 확장에서 강력한 경쟁사들을 능가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차량에서 안전 모니터가 완전히 제거돼야 된다는 뜻이고, 실적의 전망치가 긍정적으로 수준이 돼야 된다. 또한 밸류에이션이 최소 2대1 정도의 상승의 하락 비율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지. 지금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들. 또한 2030년간의 월간의 EPS 자체가 9달러로 예상이 되고 있고 2030년 이후에 한 30% 이상의 수익 성장률을 예측하고 다른 대형 성장주에서 볼 수 있는 2배의 PEG를 갖다 적용하면은 지금 테슬라 베타가 1.6을 반영해서 자기 자본 비용 13.6%로 지금 할인한다. 그렇게 했을 때는 325달러가 나오는데 아무래도 이러한 훌륭한 회사지만은 매력적인 주가라고 보기는 현재로서는 밸류에이션상에서 너무 높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주가가 안 가고 있는 이유는 결론은 일단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P 레이쇼로 봤을 때는 지금 이제 200배가 넘어가고 있고 2027년도에는 150배가 넘어가고 있다. 자, 그러니까 당연히 주가가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는가. PS 레이쇼 역시도 14배, 12배수가 되고 있으니까 상당히 높죠. 거기다가 EV/EBITDA 역시도 99배, 78배 되고 있으니까 뭐 다른 것에 비하면 상당히 높은 편에 있다 해서 지금 주가 상승의 원동력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은 결론 일단 밸류에이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너무 많이 지금 이제 이익에 대비해서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EPS 추정치를 본다면 1년 전에가 6.1 정도 되고 있죠. 근데 지금이 3.7로서 EPS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반토막이 나고 있다는 거죠. EPS입니다. 빨간 거 자체가. 주가는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올라가는 게 또 어느 정도 한계가 있으니까 이제부터 500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는 그런 모양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주가도 내려가고 있고 EPS도 같이 내려가는 입장이 있는 것이 이제 테슬라가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EPS 추정치가 계속해서 좀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들. 자,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대서 EPS의 함수에 있는 것이 주가인데 아무래도 좀 현재로서 따라가는 모양이 되지 않나. 자,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 또 EV/EBITDA 한번 보겠습니다. EV/EBITDA로 봤을 때는 좀 가장 많이 하이로 준다 하더라도 한 310불 정도를 줄 수 있다는 거겠죠. 이건 어디까지는 2016년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2017년도, 8년도 이렇게 넘어가면 더 많이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의 위치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우리가 알고 있어야만이 아무래도 주가가 내려오면 좀 매수해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그런 전략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의 위치를 좀 알고는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테슬라에 관해서는 뭐 밸류에이션 이런 거 잘 안 해보죠. 자, 그런데 우리가 한번 해보시고 지금 이제 어떤 식으로 흘러갈지는 대충 한번 보자.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테슬라 EPS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EPS를 봤을 때는 2027년도 있죠. 요때가 한 2.81 정도 예측이 되고 있고 2028년도도 본다면 4.07 정도 예측이 되고 있죠. 그다음부터 뭐 계속해서 많이 뛰니까 2028년도 9년도는 물론 가져가면은 주가 자체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현재 모습에서 2.81 정도 했다. 자, 그렇게 했다면은 배수를 얼마만큼 주느냐. 자, 그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배수 자체를 본다면 적어도 한 115배 정도는 주지 않겠는가. 5년 평균이니까. 자, 그렇게 둘 수가 있겠죠. 자, 포월드 기준으로 봤을 때. 자, 115배 정도는 줄 수 있는 이유가 아무래도 성장이 워낙 가파른 회사니까. 자, 그 정도 줄 수 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115배죠. 자, 그렇게 했던 115배에다가 지금 이제 멀티플 주고 있고, 그 다음에 2.81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현재 주가를 본다면 적어도 한 323불. 자, 그래서 게리 블랙이 이야기하고 있는 323불이 지금 현재 주가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2027년도, 2026년도니까 지금 모습 속에서 2027년도, 그 다음에 또 계속 주가가 흘러가면, 시간이 흘러가면 2028년도에 지금 EPS가 가까워지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자, 그렇다면은 지금 모습에서 4.07 정도 되고 있죠. 그럼 4.07에다가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4.07에다가 115배 정도 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는 지금 이제 468불까지도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현재 모습에서 움직이는 주가에 지금 이제 터닝 포인트가 요 정도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현재 모습인데, 자, 중요한 것 자체는 물론 이거보다 더 많이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시간이 걸린다는 거겠죠.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는. 자,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우리가 기다려보면서 들고 가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주가 그래서 빠지면은 조금씩 들어가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2019년도 되면은 8.24니까 훨씬 더 많이 되겠죠. 그때는 멀티플을 100을 안 준다 하더라도 80만 준다 하더라도 600불, 700불은 넘어갈 수 있으니까 충분히 갈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시간 현재로서는 좀 걸린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그렇게 이야기했던 라인대가 요 라인대죠. 320불 정도 되고 있으니까 요 라인대입니다. 그래서 요 라인대부터 시작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468불이니까 직전 고점까지도 한번 볼 수 있겠죠. 그 정도까지. 그래서 요 라인대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모습 속에서는 요 라인대 380불대에서 어느 정도 지지는 돼주고 있는데 요것이 강력한 지지가 될지 또 한번 강력하게 무너질지 우리가 좀 관찰해 봐야 될 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런 라인대에서 아직까지는 박스권이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갈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서 하실 분들은 주가가 좀 빠지면은 조금씩 모으셔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이 가장 바람직한 그런 전략이 되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 본다면 이때까지 강하게 올라왔던 이런 강추세 있죠. 그것이 무너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추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에 주가가 바로 반등하면서 올라가려면은 시간이 걸린다는 시장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따라줘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좀 빠진다 했을 때는 조금씩 담아서 길게 보시면서 들고 가는 전략을 갖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은 구독자님 요청하신 크리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죠. 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리도 주가 자체를 본다면 실적 발표 후에 지금 애프터 아워에서 한 8.16% 정도 하락이 되고 있었죠. 처음에는 일단 좀 주가가 좀 더 많이 하락했습니다. 한 12%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조금 일단 반등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많이 하락했던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히 뭐냐면 실적이 나쁘지도 않았는데 주가가 많이 하락했죠. 자, 그렇다면 그 이유가 어디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리도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지금 이제 379.3밀리언인데 407밀리언에서 비트를 했죠. 그래도 YOY 기준에서 201%가 증가되었고 EPS 역시도 0.89달러인데 1.07달러에서 비트했죠. 그 다음 이제 그로스 마진도 68.6%니까 나쁘지가 않았고, 자, 4분기 가이던스 본다 하더라도 411밀리언인데 여기는 425에서 435밀리언인데 이것도 비트를 했죠. 그러니까 가이던스라든지 모든 걸 다 비트했다는 겁니다. 자, 난객 기준에서 그로스 마진 역시도 64에서 66% 정도 되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미 68%인데 요 부분은 조금 낮았고, 그 다음 오펙스 있죠. 자, 경비도 67에서 80밀리언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407밀리언 정도의 매출을 갖다가 달성을 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이는 전 분기 대비해서 한 50% 정도 상승했고, YY 기준에서는 200% 정도 증가한 수치다. 요것만 보면은 크게 나쁜 건 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년 동안 DCF 모델을 봤을 때 지금 연평균 성장률이 있죠. 매출의 성장률 5년 동안 49.8%, EBITDA의 마진을 48.8로 했을 때,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제 5년 동안의 매출 성장률이 200%, 45%, 뭐 23%, 33% 이렇게 갔을 때 아무리 공정 가치는 88불 64년 정도 나온다는 거겠죠. 상당히 낮게 잡았을 때. 자, 그런 가운데 있는데, 자, 디스카운트 레이트를 통해서 현금 지금 할인율을 봤을 때 11.5%까지 가장 많이 줬을 때가 한 95불 정도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정 주가는 한 95불, 100불 밑에가 현재로서 적정 주가로서 잡히고 있다. 저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봐야 될 EV/EBITDA 있죠. 자, 그걸 봤을 때 공정 가치가 92불 정도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그때의 EV 롱텀 일죠. 그게 지금 이제 86.8배수 정도 했을 때는 요 정도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92불 정도, 아까 보셨듯이 90불, 92불, 자, 그 정도가 밸류에이션이 되지 않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이제 P 레이쇼를 봤을 때, P 레이쇼 때 적정 주가는 90불 정도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90불에서 100불 정도가 지금 이제 적정 주가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자, 밸류에이션이 좀 조정이 되지 않겠는가. 자, 물론 뭐, 지금 성장률이 좀 낮다. 자, 일단 마진이 좀 떨어진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자, 그와 더불어서 좀 밸류에이션에 대한 조정이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현재 모습 속에서 본다면 요 라인대 있죠. 95불대가 지켜지는지 보시고, 자, 그거만 지켜주면서 일단 투바닥, 들이바닥 이 정도 나온다면 주가는 달릴 수가 있는데, 자, 아직까지는 추세 라인대를 본다면 추세가 하락 추세 있죠. 자, 그런 가운데 이 때문에 하락 추세를 돌파하려면은 좀 기간과 시간 조정은 좀 걸리지 않겠는가. 자,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조정과 기간 조정 후에는 다시 또 반등이 될 수 있으니까, 왜냐면은 이익과 매출이 계속 늘어나고 있고, 또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것들의 펀더멘탈이 지금 이제 계속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기간 조정이 좀 필요할 때다.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면서 좀 시간이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자, 그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AI 혁명하면 보통 엔비디아 같은 화려한 이름들을 떠올리시죠? 근데 사실 그 거인들이 제대로 뛸 수 있게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배관을 깔아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크레도 테크놀로지인데요. 아마 대부분은 처음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AI 인프라판에서는 정말 중요한 플레이어입니다.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게 오늘의 핵심 질문입니다. 아니, 매출이 200%나 뛰었는데 주가가 왜 12%나 폭락했을까요? 진짜 이상하잖아요. 월스트리트도 완전히 혼란에 빠졌던 이 역설적인 상황. 이걸 풀어야 크레도의 진짜 미래가 보입니다. 크레도라는 회사를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주 거대하면서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 문제부터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 숫자가 뭐냐면요.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같은 빅테크 기업들이 딱 1년 동안 AI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쏟아부을 걸로 예상되는 돈입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거의 700조 원에 가깝죠. 정말 상상도 안 되는 규모입니다. 자, 이제는 GPU가 수만 개씩 하나의 클러스터에 들어가다 보니까요. 문제의 본질이 바뀌었어요. 칩 하나하나의 성능이 아니라 이 수만 개의 칩들을 어떻게 지연 없이 빠르고 효율적으로 연결하느냐. 이게 핵심이 된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서 제일 빠른 슈퍼카 수만 대가 있는데 도로가 꽉 막힌 1차선이라면 아무 소용 없잖아요. 지금 AI 데이터 센터가 딱 그런 상황에 처한 겁니다. 자, 그럼 이제 크레도라는 회사가 이 지독한 교통체증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결과로 얼마나 놀라운 실적을 만들어냈는지 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크레도가 바로 이 기술 AEC의 선구자입니다. 아이디어는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해요. 그냥 평범한 구리선에다가 아주 작은 칩, 그러니까 뇌를 심어서 똑똑하게 만든 거죠. 그랬더니 초고속 AI 데이터 센터에 그냥 완벽하게 딱 맞는 솔루션이 탄생한 겁니다. 진짜 단순하면서도 천재적인 발상이죠. 이 표를 보시면 진짜 재미있는 게 크레도의 AEC가 아주 정확한 지점을 파고들었다는 거예요. 서버렉 안에서 서버끼리 연결하는 딱 그 짧은 거리요. 비싸고 전기 많이 먹는 광 케이블을 쓰기엔 너무 아깝고 기존 구리선은 신호가 불안정해서 못 쓰는 바로 그 애매한 영역에서 완벽한 해답을 찾아낸 거죠. 이게 크레도가 딱 한 분기, 그러니까 3개월 만에 벌어들인 매출입니다. 더 놀라운 건 이게 작년 한 해 전체 매출이랑 거의 비슷한 수준이라는 거예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장세죠. 그리고 이 숫자가 바로 지금 시장의 수요가 얼마나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작년 같은 분기 대비 성장률이 무려 200%가 넘습니다. 심지어 수익성도 엄청납니다.
비일반 회계 기준으로 계산한 매출 총 이익률이 68.6%인데 이건 보통 하드웨어 회사가 아니라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나 볼 수 있는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면서 마진도 엄청나게 남기고 있다는 거죠. 자, 이렇게 눈이 부실 정도로 완벽한 숫자들을 보고 나니까 다시 처음에 그 미스터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도대체 왜? 시장은 이 모든 엄청난 소식에 왜 그렇게 차갑게 반응했을까요? 네, 기록적인 실적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 발표 직후에 나온 헤드라인들은 전부 이런 식이었습니다. 앞으로 이익이 줄어들 거라는 우려가 주가를 끌어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월스트리트는 마진이 줄어드네? 재고가 쌓이네? 하면서 단기적인 위험 신호로 봤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크레도가 다음 단계의 어마어마한 성장을 위해 미리 준비하고 있었다는 현실이 있었던 거죠. 시장의 근시안적인 시각과 회사의 장기적인 전략이 정면으로 부딪힌 순간이었습니다. 그럼 도대체 뭘 준비하고 있었길래 단기적인 마진 하락까지 감수하면서 투자를 했을까요? 크레도가 그리고 있는 더 큰 그림, 그 미래 제품들이 과연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레도는 지금의 성공에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자기들이 띄고 있는 시장의 크기를 무려 3배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3가지의 아주 강력한 혁신 기술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혁신은 이겁니다. 수천 개의 GPU가 연결된 거대한 시스템에서 갑자기 연결 하나가 말썽을 부려서 전체 네트워크가 먹통이 되는 걸 막아주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 하나로 네트워크 안정성을 무려 100배나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AI 시스템에서는 안정성이 생명이니까 이건 정말 필수적인 기술이죠. 두 번째는 능동형 LED 케이블이라는 건데요. 기존의 레이저를 쓰는 광학 기술보다 전기를 최대 68%나 덜 먹습니다. 요즘 AI 데이터 센터의 가장 큰 고민이 바로 어마어마한 전력 소비잖아요. 그 문제를 정면으로 해결해주는 기술인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이게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는 칩렛입니다. 지금 AI 시스템은요, 아주 비싸고 구하기도 힘든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에 목을 메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칩렛을 쓰면 훨씬 저렴하고 구하기 쉬운 일반 메모리를 대신 쓸 수 있게 됩니다. 이건 단순히 비용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서 AI 산업 전체의 공급망 병목을 풀어버릴 수 있는 엄청난 잠재력을 가진 혁신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어떤 성장 스토리든 반드시 리스크가 따르기 마련이니까요. 크레도가 직면한 현실적인 도전 과제들도 냉정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큰 리스크는 바로 이겁니다. 고객 집중도가 너무 심해요. 보시는 것처럼 단 3개의 거대 고객사가 전체 매출의 거의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이 회사들의 결정 하나하나에 크레도의 운명이 좌우될 수 있다는 뜻이죠. AI 공급망 안에서 부품사와 빅테크 간의 힘의 균형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과거에 아마존에게 부여했던 주식 워런트 때문에 회계 장부가 좀 복잡하게 보이는 문제가 있고요. 또 결국엔 더 성능 좋은 광 케이블이 구리를 완전히 대체하지 않겠어? 하는 기술적인 논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주가에 계속 부담을 주는 요인들이죠. 결국 크레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 AI 골드러시 시대에 진짜 돈은 누가 벌고 있을까요? 화려하게 금을 캐러 나선 광부들일까요? 아니면 그 광부들에게 가장 튼튼하고 좋은 곡괭이와 삽을 팔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어쩌면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가치는 바로 그곳에서 만들어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